이송복의 시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2003년에 열림원에서 나왔더라고요. 열림원에 그 문학판 잡지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시집도 이렇게 시리즈로 낸 모양인데 2번입니다. 네, 2003년에 나와서 이성복이 52년생이니까 51세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0을 넘었을 때 이제 쓴 건데, 시집을 펴내며 가속기와 브레이크 페달을 번갈아 밟을 때처럼 내 글쓰기가 지나친 갈망과 절망으로 울컥거리기만 할 때 평소에 좋아하던 다른 나라 시에 말붙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일단 전입 문장에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 소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절망의 반대말이 갈망일 수 있겠구나 해서 갈망과 절망 이런 어구를 이제 생각을 했고요. 생각했다기보다 이게 눈에 보이고 갈망과 절망, 진짜 딱 갈망과 절망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시를 빌미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됐고, 처음에 딱 열어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것을 이제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읽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만제슈담 레닌그라드. 플립은 약간 시든 채로 플립이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 보들레르스. 그 다음 로버트 프루스트. 프루스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르카. 로르카도 되게 많이 나오고, 브레이트도 많이 읽혔던 시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에즈라 파운드. 그래서 시인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 중에도 좀 빈도가 많은 게 릴케랑 로르카랑 그 다음에 프루스트 많이 나오고, 프랑스와 비용, 고트프리트 벤, 볼 엘리아르 뭐 다 있습니다. 예이츠의 이니프리 섬의 호도 이런 거. 이니프리 섬의 호도. 네. 이런 거 어릴 때 읽은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중고생 필독 네, 시에 보면은 항상 들어가 있는 시 중에 하나였고요. 파블로 네루다. 아까 제가 프랑스와 비용은 얘기를 했죠. 러시아 시인 중에 만제슈담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프란츠 카프카의 성, 이런 소설도 이제 나옵니다. 파울 첼란, 사실 저는 이 시인은 처음 들어가지고 누군가 찾아봤는데, 루마니아 헝가리 쪽의 시인 자크 프레베르, 보들레는 당연히 있고, 랭보, 뭐 이렇게 스테판 말라르멘,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아주 또 다양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아무래도 불문학자니까 프랑스랑 유럽 쪽 시인이 많고, 상대적으로 미국 시는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휘트먼 이런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로서 그 외국 시집을 읽는 게 아니라 시인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읽고 싶은 거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본다. 예컨대 이제 에즈라 파운드의 불륜이란 시를 가지고 와서 짝짓는 일에 고단함이요. 뭐 이런 식의 장미꽃 필 무렵 쌀벌레가 나방이 되고 우리 집 흰벽에 갈색 나방들이 앉아 있었다. 그러고서 이렇게 보면 얘들이 이제 그 짝짓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시들이 좀 많죠. 이거를 근데 좀 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이성복은. 제가 지금 비평의 수사를 적절히 못 붙이겠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읽어도 제가 별로 민망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눈짓이 없었다. 제목이 이런데,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아침, 딸아이가 친구가 맡겨놓은 병아리들이 어찌나 시끄러운지 베란다에 내놓았다. 근데 이제 걔네들은 눈짓이 없었다.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이 노래 저는 압니다. 약사 출신의 가수로 주현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가 들어가는 그런 노래가 있죠. 비에 젖은. 그래서 이건 이제 네루다시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 시를 쓰지 못했다. 그리고 추석이 왔다. 추석에는 어머니 사시는 고덕동에서 대치동 형님 집까지 올림픽 대로를 타고 갔다. 대치동이네요. 그때 이제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접어 놓은 거는 뒤에 거보다도 앞에 첫 문장,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했다. 그래서 시인이 시를 쓰지 못하는데 이것만큼 더 큰일이 어디 있어요. 소설가가 소설을 쓰지 못하는데.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이건 이제 제가 저 자신에게 했던 말인데, 소설을 못 쓴다고 해서 내가 뭐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소설가로서 잠시 쉬고 있다고 해서 뭐 내 존재 가치가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한 시인 이성복이 이제 남의 나라 이 시를 읽으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고, 요거 이제 표제 시로 들어간 이제 고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소중했던가, 이거 이제 네루다의 고양이의 꿈에서 가져와가지고,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 삶은 꿈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이런 건 이제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이 새끼는 때릴 데가 없네, 이것도 이제 어디 잡혀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야학하다가, 네, 남대문에 끌려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들. 그 시대에 이제 시인들이, 이성보 선생님도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이제 그런 일화였고요. 귀는 위험할 밖에, 이런 것도 좀, 눈은 감고 뜰 수 있지만 귀는 감고 뜨지 못한다. 사막의 낙타는 코를 열고 닫는다지만 귀까지 열고 닫는다는 말은 없다. 대신에 귀 안에 털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그 모래를 걸러내는 그런 건 것 같은데, 우리가 귀를 닫을 수 없다, 이게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 시인들, 뭐 소설가도 그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관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또 언어화 할 줄 알아야 되고. 언니라는 말의 배꼽, 이건 이제 언니의 정감에 대해서 쓴 건데 이것도 좋았어요. 누나라는 정감도 좋죠. 네. 누군가가 나를 언니야 하고 부를 때, 뭐 또 누나야 이렇게 하고 부를 때, 그런 정감들이 좋죠. 혹은 누나, 언니 이렇게 부를 때. 네. 사랑은 자기 반영과 자기 복제. 입은 삐뚤어져도 바로 말하자. 내가 너를 통해 사랑한 건, 맞아, 이 시였어요. 네. 내가 이미 알았고 사랑했던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시든 꽃과 딱딱한 빵과 더럽혀진 눈설자, 그거를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고 이제 케이와 프리다의 첫 번째 성, 이건 좀 마음에 많이 들었는데요. 그 레어의 반다라에 보면은 대왕문어인가 꺽진가, 그 걔네들의 짝짓기에 대해서 되게 길게 쓴 약간 스토리시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가 있는데 좀 깁니다. 근데 카프카의 성에서 가져왔어요. 프리다 만나고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수컷은 일 끝나면 제 성기를 부러뜨려 코르크 마개처럼 입구를 막아버린다. 다른 수컷들과 교미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어떤 수컷은 국자처럼 생긴 그것으로 다른 수컷들이 쏟아놓은 즈백을 퍼내고 제 볼일을 본다. 그러니까 다른 수컷의 정자는 자기가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의 남성이 그렇게 생겼다는 설도 있다. 어떤 갈매기는 짝짓기 예물로 암컷에게 준 물고기를, 다시, 어떤 갈매기는 짝짓기 예물로 암컷에게 준 물고기를 일 끝내자마자 물고 달아나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야 하면 이거 줄게 하고 준 다음에 하고 나서는 내놔 하고 다시 가져가고. 어떤 반딧불이는 암컷의 신호를 보내 흥분해서 찾아오는 수컷들로 식사한다. 네. 다들 미쳤느냐고. 다소 야비하지만 철저히 제정신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읽기에 거시기 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뭐예요? 제정신이다. 네. 그리고 그는 참 이상한 꿈을 가졌다. 이건 이제 고트프리트 벤이라는 그 독일 시인에서 한 소절을 갖고 와서, 한 구절을 갖고 와서, 본래 자화자치는 아닌 외로움은 없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걸 알면 그 의학세 슬피우는 울음 딱 그쳐버리거나 잠옷 심각한 표정 거두시고 해시시 웃는다. 이것도 되게 재밌죠, 그죠? 제 연기를 고백하는 연기, 제 연기를 부정하는 연기, 제 연기를 모독하고 타도하고 끝내 성화하는 연기, 그러니까 성스럽게 만드는 연기, 이런 것도 재밌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훑고 두 번 훑고 한 고정 두세 번 이제 봤는데, 이성복이 낸 시 중에서 아주 좋은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성복이 낸 책 중에서 뭐 한두 권을 꼽는다면 이 책을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뭐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딩구는 돌이나 뭐 남의 금산이나 레어의 반다라나 이제 그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성복 시를 정말 잘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집이긴 한데 사실 저는 시로는 읽히지는 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시냐 무슨 아포리즘이냐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좋은 그런 딱 들어오는 말들이 많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했다 할 때 그 아까 갈망과 절망 사이에서 이런 일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읽고
또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내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성복이 이제 그 50 이게 1세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4050 때 이성복이 그 시간을 이제 이렇게 보냈나 보다 혹은 뭐 견뎠다라고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 앞선 동영상에서 잘못 말했는데 문학과 지성사에서 복관됐어요. 민음사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예쁜 판본으로 다시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릴케 예. 자, 이 책이었습니다.